주식 인버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좀 쉬어간다고 봅니다. 일단 제 생각이 저는 잠시 쉬어가는 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그 시장의 특색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나스닥하고 우리나라의 코스닥은 정말로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코스닥의 900선, 그죠? 이 900선과 나스닥의 12,000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동조화가 됐다고 보는 거죠. 저는 동조화가 됐다고 보는 거고,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개를 보면 나스닥은 60일선이 보면 거의 요 라인선 12,000선에 다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900선에 와 있어야 되는데 안 와 있어요. 지금 대략 보면 60일선이 870 정도 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만일에 미국의 나스닥이 요렇게 60일선까지, 그러니까 보통 한 10% 정도 조정이 온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7,973, 그냥 13,000 잡고 1,300을 두들겨 패면 60일선 살짝 깨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코스닥은 970인데 요거 기준으로 보면 60일선이거든요. 그러면 요 60일선 한 870, 그러면 여기도 살짝 깬다 한 121선, 우리나라도 한 120일선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조정이 온다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체 종합, 여기를 보면 여기 코데스 코스닥 150 ETF를 보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금 현재 29일, 30일 지금 매수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월달 되면 코스닥이 상승 랠리가 더 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지금 들어와 있다. 금융투자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다우를 한번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를 이렇게 보면요, 3월달 저점 찍기 전에 우리나라에 보면 한 2250 정도 됐다고요. 2250. 그런데 미국의 다우는 거의 29,500 정도 됐다고요. 그럼 이래 놓고 봤을 때 요 지점 통과할 때, 요게 29,500, 요 지점 통과할 때 날짜상을 보면 우리나라는 2,550이에요. 그래서 요때 요걸 보시면 거의 이제 우리나라와 다우는 동조화가 됐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우보다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우리나라 EWY를 보면 먼저 선행했기 때문에 지금 다우보다 먼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양 이틀 동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고점에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다우를 이렇게 본다면,
10% 정도 조정이 온다고 보면 3060입니까? 그 대충 두둑이 잡아도 예, 한 27,000 정도. 그죠? 그러면 여기 200일선 정도 된다고. 여기 200일선 26,700 정도. 26,70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10% 가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일단은 10% 가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먼저 선행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만큼 원래 여기서 가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만큼 더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진짜 거짓말 하나 못하고 여기까지 한번 세게 누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여기에 10% 그러니까 좀 크게 보면 10% 가면 엄청 센 겁니다. 이게 이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10% 가면 이쯤 되는 거죠. 2300, 2550까지. 그러니까 세게 한번 눌리면 이까지도 한번 눌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10% 가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한 60일선까지는 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60일선 하면 이 보십시오. 동저화 되어서 먼저 우리는 60일선에 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안 와 있거든요. 그러면 눌리면 그 반동에서 우리나라는 요게 120일선 2425, 2450까지도 한번 눌렀다가요. 그런 한번 세게 눌리면 그렇게까지도 올 수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조금 전에 EWI를 봤을 때 예, 지금 당장은 아이고 좀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일단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의 지금 주체 종합에 들어가서 인버스, 곱버스를 보면 여전히 개인 만사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지만 29일날 분명히 샀어요. 샀는데 기간이 더 많이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 상태에 일단은 요 두 개의 전제 조건을 깔고 다우와 요 전제 조건을 깔면서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 아닙니까? 주식인데 선물을 보시면 선물을 보면 일단 요거는 조금 파워 종합에서 여기서 보시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12월 10일이었어요. 그 이후 11일부터 30일까지 그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1조 2천을 팔았고 개인은 1조 9천을 샀어요. 기관도 7천억치 팔았고. 그러니까 현물에서는 외국인 기관은 다 팔았어요. 지금 다 팔았는데 연말에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지나면서 선물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방송을 보시면 양매수 콜을 양매수를 거의 해놨고 갭을 띄울 수 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살짝히 눌러놓고 하루에 거의 저점에서 고점이 12포인트를 쭉 올려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콜 매수를 왕창 해놓고는 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올려버렸다고요. 일자별로 보면 29일하고 30일날 지금 29일날도 팔았죠. 그죠? 29일날 팔고 30일날은 또 샀어요. 올리면서. 외국인은 이렇게 오르는 3일 동안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오르는 동안 28일 날부터 오르는 동안 선물을 그동안
사모아놨던 거를 어떻습니까? 이익 청산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리 선물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현물보다. 그리고 29일 날은 현물도 팔아버렸어요. 그전에는 계속 팔았지. 딱 23, 24, 28 미리 사놓고는 이날 29일 날 팔아버리고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상방으로 해놓고는 선물 다 팔고 기간은 마지막 1년 마지막 드레싱 작업한다고 마지막 땡겨 올린 겁니다. 그리고 29일 날 갖다가 1조 9천억치를 쭉 팔아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마지막 날에 쬐게 사세요. 쬐게. 대신에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물도 그동안 팔았고 선물도 완전히 포지션을 하방으로 완전히 구축해놨어요. 콜 매도 때리고 풋 매수 해놓고. 그런데 기간은 어떻게 해놨냐면 올리니까 올리놓고는 왜냐하면 29일날 많이 팔았거든. 1조 9천억치. 요거 사가놓고는 티도 안 나요. 대신에 풋을 왕창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포지션을 딱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외국인은 완전히 하방으로 구축해놨고 금융투자는 딱 포지션 싹 바꿀 수 있게끔 해놨는 거예요. 지금 보면 385까지 금융투자는 다 매도 때 해놨어요. 지금 요 안에 내가로 사놨는 거야. 대신에 주식을 왕창 팔아붙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로 떨어진다는 것보다 좀 60일선까지 요게 보시면 요 20일선까지 요렇게 요거 기준으로 요거는 오버슈팅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요거 30일 날 나온 거는 이거는 오버슈팅이 높아요. 확률이. 왜냐면 요거만큼 해외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요 자리 요거 올라간 거 요거만큼 오버슈팅이 나온 거지. 이게 20일선까지 눌린다 해도 요 자리 다시 오는 거예요. 그냥 다운은 뭐 간 것도 없고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주식은 여기 빠지면 다 빠지니까 삼성전자만 살짝히 눌러버리고 다른 종목을 사고 코스닥 올리면 별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선물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선물을 미리 다 팔아놨으니까. 외국인들은 일자별로 보면 이만큼 다 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눌러도 돼요. 현물도 팔 만큼 팔아놨고 선물도 다 팔았어요. 기간은 어떻습니까? 요게 23, 24, 25 3일 동안 산 거 29일 날 다 팔았어. 벌써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외국인들도 23, 24, 25 샀는 거 다 팔았어요. 전혀 손해된 거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기간은 여기서 사 올렸잖아요. 옆으로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리면서 살짝 좀 빼고 하면 돼. 손 바꾸면 돼요. 팔 아프면 되는 거라.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요 점이 선물하고 이제 옵션의 차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다우와 코스피의 동조화가 완성이 됐고 나스닥과 코스닥의 동조화도 완성이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격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이 요만큼만 떨어져도 우리나라는 이만큼 떨어진다. 두 번째, 지금 얘기했듯이 외국인과 기관은 현물도 다 팔았고 선물도 벌써 하방으로 포지션을 구축을 어느 정도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주체 종합에서 보시면 이거 보시면 많이 샀어요. 기관도 사고 코스닥 코덱스 코스닥 150이거든요.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샀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좀 더 오를 확률이 있는데 코스피는 두 번째 내가 설명했듯이 하방으로 거의 구축이 끝나 있는 상태예요.
겉버스를 보면, 예, 거의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와서 판단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은 조금 더 한번 봐야 됩니다. 코스닥은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버스 대응은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손절 라인을 내가 2,500원인데 2,450원까지. 옵션 가격을 보면 지금 이제 이건 네 번째입니다. 1월물에서 동일 가격이 나왔는데 400이에요. 행사가 400. 그러니까 선물 400은 2,950까지 일어났어요. 지금 현재 2,873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로는 400, 선물로 400까지 일어났고, 밑으로는 선물 377, 지수로 2,786까지 일어놓은 겁니다. 2,786이 바로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게. 요 급등하기 전에, 요게. 24일 날 시가가 2,762거든요. 종가가 2,806이에요. 377.50이 2.3일 동일가. 즉 24일 날 시가와 종가예요. 동일가가 나오면 위로 400까지, 지수로는 2,952까지 갈 수도 있고, 밑으로는 2,786, 2,800 쉽게 2,800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이나 기관이 딱 벌써 다 구축을 해놨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도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도 오케이인데 그 범위가 지수로는 2,950, 밑으로는 2,800까지 딱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77.50하고 400 요 갭 차이가 얼마냐면 22.5입니다. 22.5. 그러면 나누면 11.25. 그러면 11.25, 377.50 하면, 그러면 딱 중간이야. 387.50과 390.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2,800, 한 70 정도 되겠죠. 요걸 켜놓고요. 보셔야 돼요. 388.75. 요거를 봐셔야 돼요. 그리고 390이 5.5 가격이 옵션 가격에서 5.5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5.5를 유지하는 그것까지는 무조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5.5를 기준으로 5.5를 넣는 거는 콜 392 5.7로 마지막이고, 행사가 풋 392 6.65로 5.5 넘는 마지막 가격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장이 시작이 될 때 선물로 요 딱 주식 그거는 항상 요 뜨게 만들 보셔야 된다고. 390을 지지를 하느냐 안 하냐를 잘 보셔야 돼요. 390을 무조건 위에서 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수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외국인도 팔고 있는지, 기관이 샀는데 기관도 팔고 있는지 항상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만큼 사놓고 유지해놓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고 기관도 선물 매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봐야 돼요. 만약 그런 정상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 화요일부터 정말로. 그러니까 인버스를, 굿버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버텨야 되는 모드예요. 포지션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면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내가 굿버스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손실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조금 전에 말했지만 400까지 이러면 2,950까지도 열어놓는데 지금 현재 현물도 다 팔아놓고 선물도 다 팔아놨기 때문에 위로보다는 하방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그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390을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2878
2880을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2880을 딱 능가가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거를 지지를 하고 390을 지지를 하고 위로 빵 올라간다면, 예. 아, 이거 2950까지, 지수가 2950까지도 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만일에 390을 못 넘고 딱 한번 390 탁 두들겼다가 지수로 2878을 딱 두들겼다가 내려오고, 상방보다는 하방이 가는데, 그 하방에 내가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388.75, 그거에 넘어지면, 무너지면,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좀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버스는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돌아간다면 요 첫 번째 차트를 보면, 예, 우리나라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다우도 많이 올라왔어요. 나스닥도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예, 조정이 이격이 크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네, 어디까지 10% 가면 여기 200일선까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단해서 이끄지. 조정이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계속해서 그 조건이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만일에 그게 똑같이 이어진다, 그런데 장은 옆으로 행보를 한다, 그러면 위로 가는 것보다 아래로 갈 확률이 높고, 위로 올라간다 해도 그거는 제한적이고, 예,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상반기는 좀 조정의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그 타이밍에 주식을 좀 살 수 있게끔, 예, 충분히 인버스를 확보해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 현금을 좀 마련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현금 확보를 좀 해놓고, 조정이 오면 그때 나는 어떤 종목을 사갈지 정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충 올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 좀 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예, 상황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다.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시고요. 행복창조였습니다.